한국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집착이었어요. 한국 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집착이 너무 어렵다. 좀 생각해 봐야 돼요.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고 내가 너무 저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고. 저는 이제 교수님을 유퀴즈에서 뵌 이후로 이제 너무 초대를 하고 네. 싶어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예. 연락을 드렸었는데 네, 이제서야 감사합니다. 겨우 이제 교수님을 섭외를 하게 되어서 네.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부부 관계, 제가 아직 네. 결혼을 아직 못 했는데 네. 이 또 결혼 생활, 그다음에 네. 결혼 생활에서 이 스킨십이 얼마나 네.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저는 크다 생각하거든요. 또 그런 분야에 담당하는 또 교수님 나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사실 표현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게 노딱이 붙는지 안 붙는지. 제가 이런 주제를 김작가 TV에서 처음 한 거라서. 근데 보내주신 자료로는 노딱 붙을 게 아, 없는 것 진짜요? 같아요. 이거 섹스 리스트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? 그렇겠죠. 아, 그렇군요. 예. 섹스 리스트라든가 결혼 추나 생활 그림만 또 안 보여주면. 네. 이혼하는 분들도 네. 이런 걸로 또 이어져서 하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될 것 같은데, 일단 말랑말랑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기차에서 사랑을 외면하는 청춘도 많아지고 있잖아요. 네네. 뭐 키스, 뭐, 네. 뭐 섹스 이런 것도 안 하는 커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네. 뉴스에서는 접하긴 하는데 네.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해요. 오. 전 세계적으로 이제 키스, 뭐 이런 스킨십, 네. 그리고 뭐 사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고, 실제로 결혼들도 좀 많이 안 하고 있고, 또 섹스도 좀 잘 안 하고 있고 네.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가 좀 앞장서는 것 같긴 하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김 작가님은 무슨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도 안 하고 섹스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?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거 이제 스킨십이라는 뭐 가벼운 건 손 잡는 거, 그다음에 뭐 키스, 네.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섹스라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분위기도 조성해야 네. 되고 상대방 기분도 살펴야 되고, 그럼 나도 컨디션이 줘야지 좀 네. 잘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네. 뭐 남자들이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고, 여성분들도 내가 뭐 여성분들은 특히 남자보다 훨씬 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좀 뭔가 좀 네. 받아주고 네. 이런 걸 텐데. 많이 하시네요. 네,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. 아, 네. 그 말씀하신 것들하고 같이요. 이제 지금 네. 사회가 너무 바쁘잖아요. 네. 바쁘고 또 아이들한테,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들한테 요구되는 준비가 너무 많고,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것 같아요. 요즘은 완성품, 뭐 혹은 전문가가 추천해 주는 것, 이런 것들을 좀 주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노력해 갖고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되고, 그 안에서 이렇게 왜 그 상대의 눈치를 봐야 되고, 그런 것들은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쉽게 섹스나 연애를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네. 만나자마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실은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뭐 질투나 뭐 분노, 네. 즐거움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하고. 그 단계를 다 밟아야 되는 게 그렇죠. 귀찮고 예. 번거롭고. 그렇죠. 그리고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니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서 실제 자기는 안 하는 것 같은 네. 그런 느낌이 들죠. 어떻게 보면 또 연애 리얼리티 그런 프로그램들이 리얼리티도 있고 뭐 예능도 있고 다큐도 네. 있고 뭐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솔로를 제외하고는 제 생각에는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다수는 연애 CF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아요. 맞아요. 나는 솔로는 되게 연애 현실 버전. 네. 현실에 있는 얼굴과 몸매와 네. 뭐 성격과 직업들이 하는데 나머지는 너무 잘나신 분들이 아니 네. 20대 30대 저렇게 좋은 외제차를 타고 집이 맞아요. 저런 데 살고 있고 저런 스펙인데. 뭐 아이비리그 나왔고 뭐 기본이 뭐 네. 스카이고 뭐 근데 사실 우리 삶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. 근데 그러다가 우리 옛날에 흔히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. 영화관에서 원빈 뭐 장동건을 보고 나왔다 옆에 남자친구를 보면 오징어 간말에 앉아 있었다. 그런 것처럼 이제 인스타나 이런 게 네. 맞물리면서 눈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렇기도 하겠죠. 근데 실제로 좀 어쨌든 뭔가 일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네. 그렇게 왜 해프닝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누군가 만나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상황이 좀 잘 안 만들어지고 또 쭈뼛쭈뼛하게 되고,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그 연애에는 이렇게 덥석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의 연애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면서 왜 연애를 간접
경험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너무 다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상대를 찾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를 소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맞아요. 느낌이 다 좀 뭐 사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네. 나오신 분들이 많죠. 맞아요. 그래서 집중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좋은 인연 만나려면 네. 물론 저도 이제 아직 결혼을 못해서 저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고 여러분 반드시 할 건데요. 결혼하기 전 연애 어느 정도나 뭐 정해진 건 없겠지만요. 네.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몇 명만 만나봐도 음. 결혼할 사람 만나면 그냥 결혼하면 된다는 거 어떤 네. 사람은 다다익선 많이 네. 만나봐라도 있고. 좀 많이 만나라고 그래요. 왜냐하면 그 이제 연애 경험이 사실 많아봤자 어떻게 정말 많을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물론 그게 또 그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. 그래서 맞습니다. 쏠린 사람한테. 네,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스킬도 좀 좋을 거고 어떤 면에서 이성이 나한테 꽂히는지 알 거니까 점점 발전하겠죠. 근데 맞아요. 아예 시도도 안 한 사람은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좀 많이 만나야 된다 생각해요.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그 유퀴즈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30명 이상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막 밑에 댓글이 뭐 30번이나 섹스를 하냐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깊고 얕게 다양하게 많이 만나보면 나한테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어떤 이성을 대할 때 아, 저런 유형의 이성은 맞아요. 이렇게 대하면 돼라는 어떤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경험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요즘에 근데 궁금한 거는 네. 이 이성에게 우리가 반하는 포인트는 뭐고 어떤 걸로 그 사람한테 꽂힌 걸까?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조건으로는 뭐 남자는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고 네. 연봉 네. 그다음에 뭐 자산, 학력 네.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키 남자에게 네. 외모는 약간 키 같은 게 있으니까 어깨 네. 이런 거 뭐 얼굴도 잘생기면 좋지만 여자한테는 뭐 외모라든가 또 뭐 출산 생각하니까 뭐 나이 어린 분 원하시는 그렇죠. 분도 있고 뭐 한데 이런 거를 단순하게 딱 조건들로만 해석할 수 없는 뭔가 만났을 때 네. 그냥 뭔가 내 DNA가 끌리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그렇죠.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능력이나 연봉이나 뭐 좋으면 좋죠. 그런 것들은 사실 조건을 딱 깔아놓고 봤을 때 그런 조건을 찾겠죠. 맞아, 근데 맞아. 현실에서 우연히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내 이상형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이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나 뭐 요즘 매체 때문에 굉장히 상향 기준이 되기는 했지만 왜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. 뭐 손가락이 예쁜 남자라든지 뭐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유전적으로 좀 내가 이렇게 끌리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신비감도 좀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저 사람 좀 알고 싶은 그러니까 너무 막 제가 이제 우리 데이트 수업 하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세종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죠? 예. 그런 얘기를 해요. 어떤 친구들은 이제 레포트에다 쓸 때 이 친구가 나한테 호감을 가진 건 알겠대요. 근데 너무 많이 자기를 오픈해갖고 막 한 번에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막 오픈을 한다는 거죠. 그러면 그 신비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신비감은 저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고 이제 그런 어떤 매력에서 또 출발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 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타이밍도 좀 맞아야 되죠. 타이밍도 맞아야죠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좀 외롭고 사랑할 마음이 좀 생기고 그래야지 우리 사실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딱 봐갖고 아까처럼 이렇게 불이 붙는 보통 그런 여자는 경우는 남자한테 그러진 않으니까 남자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죠. 여자도 있죠. 있기는 한데 굉장히 드물고 예, 또 그런 사랑은 사실은 좀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한쪽에서 일단 불을 붙이면 상대한테도 붙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맞아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타이밍인 것 같고 또 그 헬렌 피셔 같은 인류학자는 거기에다가 냄새도 넣었어요. 굉장히 좋은 냄새. 이건 이제 뭐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지만 채취하고 향수가 섞여서 나는 냄새잖아요. 그래서 거역하기 어려운 냄새.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일어났잖아요. 그걸 호모 이렉투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감각을 잃었는데 제일 많이 잃은 게 후각이래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냄새가 좋으면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랑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뭐 장애 같은 것도 있으면 더 불이 붙죠.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뭐 이런 얘기도 하고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프닝으로 사랑은 시작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방금 전 말씀해 주신 궁금한 게 아까 그 여성과 남자에서 이 남자가 너무 호감을 보여주면서
너무 다 보여주는 게 네. 좀 그랬다고 했는데 궁금한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어느 한 책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. 이게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이 사람이 다 있잖아요. 네. 근데 어떤 남자 여자가 소개팅을 했는데 네. 여자가 남자가 이제 별로였나 봐요. 그래서 네. 근데 주선자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담배를 펴서. 근데 그 책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담배를 그 사람이 안 핀다면 빠질 것인가라는 거예요. 좀 거기서 와닿았던 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를 사실은 무의식에서 어떤 안 좋았다라는 뭐 호감이 안 들었다 그런 게 있겠죠. 네네. 근데 어쨌든 그걸 표현해야 되잖아요. 네. 뭐 키가 작아서라든가 아니면 뭐 얼굴이 내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네. 사실은 그게 진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죠. 왜냐면 자기도 맞아요. 자신을 모를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. 다 보여준 게 그냥 그 사람이 애초에 마음에 들었다면 다 보여준 것도 너무 매력적일 수 있을 텐데 다 보여준 사람이 만약에 덜 보여준다 해서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일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. 이거는 이제 네. 그 처음 만난 거잖아요. 네. 처음 만난 거라서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자기를 막 난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왜 그럴 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주춤하고 한 발 빼게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뭐라 그래야 되나 스킬도 좀 있어야 된다는 적정선을. 거죠. 예, 그리고 그런 이제 의미에서. 아까 말씀하신 무의식적으로 내가 끌리는 부분,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거를 러브맵이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우리 이 머릿속에는 그 일종의 이상형이에요. 네네네.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왜 이 호감을 느끼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이상형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왜 이렇게 부합이 되면, 매치가 되면,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빠질 가능성도 많은 거죠. 자,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젊을 때 사실 나이 들고 좀 덜 부딪히는 것 같긴 한데 특히 20대 뭐 초반, 중반, 후반 때 많이 부딪히는 게 데이트 비용인 것 같아요. 네. 요런 거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?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뭐 연애할 때 저는 남녀가 피해를 받는 영역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못됐지만 여자분들이 좀 더 피해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럼요. 데이트 비용은 남자들이 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건 사실이니까 일단 뭐 데이트라는 게 네. 상대방의 이제 마음을 얻어내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잘해주고 뭔가 뭐 더 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관계가 아주 깊어지기 전까지는 좀 더치페이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. 예,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한쪽이 너무 많이 쓰면 네. 보상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는데도 내가 얻어먹은 게 많으면 그럼 무조건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. 거리를 두기도 어렵고. 찾는 사람도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그렇죠.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. 네, 그래서 관계를 중립적으로, 자율적으로 키워가려면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되고, 네. 이제 너무 그 한쪽에서 모든 걸 내면 안 되는데,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. 남녀 성별 임금 격차 너무 심하고, 그것도 있죠. 하니까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좀 되고 있죠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방이 차를 샀으면 뭐 나는 뭐 밥을 산다든지 뭐 영화를 보여줬으면 술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전 요즘은 그렇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. 요즘은 그래도 여자들이 내는 여자들이 많고. 옛날보다 늘었죠. 네.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일종의 자기 자존심이라고 본 거죠. 그래서 이 남자가 나한테 얼마나 쓰느냐가 왜 나에 대한 호감도 혹은 나의 가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갑 안 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 얘기 들으면 여자들이 더 많이 쓰던데요. 남자들은 뭐 들돈이 많다면서. 요 제가 오늘 주제에서는 남자 여자 계속 왔다 갔다 편을 들 건데 네. 여자분들은 요 주제에서 이런 건 네. 얘기하잖아요. 네. 아니, 남자들은 그냥 씻고 옷 좀 깔끔하게 나오면 되지만 여자는 그 데이트 한 번을 위해서 메이크업하고 시간 들이는 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. 그래서 이제 데이트 경비가 네. 좀 줄어들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경우 있잖아요.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좀 너무 박하고, 그건 너무 박하고. 어쨌든 그 메이크업 안 하고 가도 되는데, 네. 그 사람한테 그만큼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, 혹은 자기 가치를 좀 높이려고 그렇죠.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, 어쨌든 관계에서는 좀 비슷하게 보상하면 좋죠. 그리고 어쨌든 왜 이 수입이 100만 원 버는 사람과 70만 원 버는 사람이 똑같이 내긴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양해가 있고,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적절해 라는 선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그 데이트 과제할 때도 5천 원씩 내갖고 해요. 근데 10,000원이면 요즘 한 수 있는 끼도 안 게 나와요. 별로 없죠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시락도 같이 싸고 하나이가 싸면 하나이는
간식이나 뭐 과일 준비하라고 네. 그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모든 걸 하도록 네. 맡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이 돈 너무 많이 쓰면 아무래도 내가 뭐 주장하기가 참 어려워요. 그게 알게 모르게 좀 깔리는 것들이 네,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. 왜 데이트 통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데이트 통장도 그게 그 싸움의 왜 원인이 좀 많이 되고 헤어질 때 좀 복잡하고 예,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적절하게 그 서로의 사정을 알면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하죠. 그렇게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이후에 좀 이제 다들 흔들거리고 힘든 경우들이 꽤 많을 텐데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신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요즘 이제 데이트 폭력 할 때 이제 네.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체로 상대한테 집착하는 사람이 많잖아요. 예,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생활을 내가 다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. 그래서 보면 사실 그런 그 잘못된 관계에서 집착이 많은 사람하고의 관계는 처음에 굉장히 신나게 시작해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몰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집착의 다른 말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이 종이 한 장 차이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. 그렇죠. 자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에너지를 쏟는 거니까 그래서 뭐 자기가 먹는 뭐 커피의 무슨 비율이라든지 자기가 즐겨 주문하는 뭐 양식으로 주문을 해준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죠.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점점 조여오는 거죠. 그래서 집착이 이제 심해지면 고립을 시켜요.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 만나게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못 왜냐면 보내게 친구들을 하고 만나는데 뭐 이제 막 뭔가 의심이 되면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어서 보내봐봐. 그렇죠. 막 전화하고 뭐 지금 뭐 화상으로 한번 보여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.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왜 사람들한테 어떤 관계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원 가고 자기 뭔가 이렇게 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에까지 이제 질투하고 거기에도 이제 막 소유욕을 부리는 거죠.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하고 이렇게 왜 모든 걸 터치하면 힘들어지죠. 그렇죠. 그럼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다 이제 헤어지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넌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드린 마음이 얼만데 뭐 이러면서 이제 소유권 주장하는 거죠. 그래서 나쁜 관계,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항상 집착, 고립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내 것이 되면 이제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고 폭력, 폭언하고 뭐 이런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처음에 너무 그 사람이 나한테 몰입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신경 쓰고 다 알려고 하고 그러면 신나겠지만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조심하면서 약간 적절히 선도 좀 정리를 하고. 네, 그러니까 저는 난 여기까지 뭐 이런 어떤 영역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필요 있죠. 어떻게 보면 그런 집착이나 질투 같은 걸로 좀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전에 외국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국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프랑스한 여자가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집착이었어요. 한국 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집착이 너무 어렵다. 그래서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왜 같이 있지 않아도 왜 이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. 그래서 계속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익십 이런 거 계속 막 뭐라 그러고 왜 읽고 대답 안 하냐 뭐 하는데 대답 안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제가 프랑스 사람 그 젊은 여자는 자기는 사랑에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일주일에 한 2번, 1번 만난대요. 그럼 뭐 전화 한 통씩 하고 뭐 전화도 안 할 때도 있고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해요? 그랬더니 나머지 시간은 자기 개발한대요. 그래서 뭐 자기가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책도 보고 뭐 뭘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자기 인간관계가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뭐 선생님도 만나고 이러면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연애 관계도 병립시키는 거죠. 근데 우리나라는 연애를 하면 다른 생활이 없어지는 경우가 훨씬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왜 상대의 어떤 영역을 좀 인정해 주는 거, 그리고 서로 자기의 시간을 좀 갖는 거, 이런 것들 좀 말하고 싶어요.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조금 집착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너무 내 영역의 선을 좀 함부로 들어올 때. 많이 들어왔을 때. 그러니까 뭐 누구 만났냐,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, 지금까지 같이 있었냐,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찍어서
보내봐라. 막 근데 이런. 요 선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, 예를 들면, 사실 저는 남녀 간에 네. 각자의 고유의 성격으로 부딪히는 경우를 만약에 제외한다면 가장 크게 싸울 수 있는 요인은 결국에는 이 집착인데, 이 집착의 카테고리가 결국 뭐 때문에 생기냐면, 이성과 너가 지금 술자리 아니면 네. 누굴 만났는데 네. 여자면 너 남자랑 있는 거 아니냐, 한 명이든 다양하게 있든, 남자면 너 여자랑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냐, 네. 이게 여러 명이든 뭐 둘이서든 네. 결국 그거에 대한 의심이 네. 집착이 돼서 서로가 이제 싸우는 경우가 네. 가장 큰 것 같은데, 맞아요. 이럴 때 보통 이제 뭐 조금 세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난 친구들이랑 술 먹다고 했어요. 남자든 여자든. 근데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원래 영통을 한 사이야. 근데 그때 이제 의심이 가서 영통하는 것과 서로 그냥 편하게 밤에 그냥 영통하는 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영통이라든가 지금 다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봐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선을 넘는 거다 할 수도 있고, 한쪽에서는 내가 남자친구, 여자친구인데 내가 지금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, 이거는 양쪽 다 말이 사실 약간씩은 다 일리가 있어서. 근데 정말 사랑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요. 신뢰하도록 행동해야 되고요. 그렇죠, 맞아요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친구들 만났는데 너 찍어서 보내봐 그러면 그 순간부터 기분 나빠지는 거죠. 그렇죠? 이거 뭐야? 선을 넘네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. 네. 그래서 사실 이제 질투,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감정들이 질투잖아요. 근데 질투는 사실 뭔가 하여튼 내 거를 뺏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? 정서적이거나 뭐 하여튼 뭐 경제적이거나 혹은 뭐 어떤 사람이거나 이걸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인데, 그런 질투를 너무 많이 느낀다면 내가 그래서 사소하게 계속 이 사람을 집착하고 증명하라고 그러고 그런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.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고 내가 너무 저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알아야 되고, 또 왜 상대를 너무 집착하게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사람은 내가 좀 그런 어떤 뭔가를 자꾸 이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닌가, 빌미를.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그 좀 사람도 어쨌든 해볼 원인을 필요가 있죠. 유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가 왜 자꾸 의심살 행동을 하면서 상대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양쪽 다 생각해 봐야 되죠.